네,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핵기총 다 끝내셨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도 끝내셨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본인 실력을 한번 잘 테스트하기 바라십니다. 바라시는 게 아니라 바랍니다. 예, 자, 이 첫 강의다 보니까 아직 입이 안 뚫렸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전 연습이 참 중요한 것이 실제로 들어가면 손이 떨리죠. 심장도 떨리고 요걸 한번 조절하는 연습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실전에서는 반드시 연습하실 때 시간을 재고 그리고 그 1번, 2번에 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쭉 있는데 틀린 걸 고르는데 1번에 틀린 게 있으면 일단 틀렸다고 표시를 해주고 2번은 맞다, 3번은 모르겠다, 4번은 이상하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기호로 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인지 O인지 이건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셔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혹시나 1번에 확실한 답이 단 확실할 때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답일 때 그때는 1번을 찍고 나머지는 읽어보지 않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인 거죠. 여기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때는 기출문제 풀이와 다르게 기출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실 필요가 있지만 연습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법률행위 종류 나와 있죠? 서로 잘못된 것은 1.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라고 할 때 객관식의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은 비교되는 단어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비교되는 단어를. 그럼 처분행위와 비교되는 것이 채권행위라는 게 있고 처분행위라는 게 있죠. 처분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권행위고 즉 물건을 넘기는 것이고 물건 이외의 것들은 준물권행위라고 하죠. 둘 다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는 이행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채권은 체결했을 때 이행을 남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처분행위는 그런 이행이라는 사후행위가 없다는 거 그런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그랬을 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계약이니까 나중에 이행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1번에 답이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보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1번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2번을 보셔야 되고 3번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모든 지문을 다 보겠다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답이 있으면 빨리 찍는다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행위, 처분행위 뒤처리가 남고 뒤처리가 안 남는다. 채권행위 대표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다 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권행위라는 것은 보통 등기해 주는 거죠. 그죠? 요령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넘기느냐 물건 아닌 걸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할 사항인데 소유권의 포기다. 자, 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건데 여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냐 제한물권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이냐 제한물권이냐.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포기하는 거지. 근데 제한물권 있죠. 제한물권 포기하는 것은 이미 설정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당권을 포기하겠다. 그럼 상대방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을 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이 없으면 도달이 필요 없죠.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소재유 그랬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했죠. 소재유 했죠.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유언, 유증 같은 거.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 상대방이 없는지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소재유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유.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그렇다. 근데 문제를 요즘 점점점 더 어렵게 내는 추세입니다. 어렵게 낸다는 것은 다른 개념과 비교를 꼭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한물권 포기냐, 소유권 포기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세 가지. 없으니까 어디 있어? 소재유. 소재가 어디 있어요? 소재가 어디 있어요? 하는 소재유. 그게 가셔야 그럼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다. 즉 대가적 출연이 있죠. 주고받는 게 있지. 물건 주고 돈 받고.
의사의 통지다.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이는 준법률 행위죠. 그 다음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해줘가 아니고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거지. 의사의 통지죠. 본인이 원하는 효과 해석을 표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42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자, 기억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기가 되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원 합의가 있으면 일단 유효인 겁니다. 그죠? 일단 유효가 아니라 유효인 겁니다. 그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계약이 넘어간 거 맞죠?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고 여기서도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계약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직접 넘어가는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기억 빼고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건 무효죠. 그럼 무효인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번도 빠지네. 자, 니은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디귿과 리엇인데 자, 디귿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건전당권을 설정한다. 자, 거짓말했다. 나쁜 짓 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강제 집행을 면하고 싶다. 세금을 포탈하고 싶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반사회 지서가 아니라는 거지. 할 말 없어. 이거는 유효래. 그죠?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디귿이나 리얼이나 둘 중에 하나 말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요 리얼까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철철 남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까지 풀었다라고 표시를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선을 쫙 그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주시라고.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한번 확인 사살 하시라고.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 실수만 줄여도 점수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리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건 무효죠. 당연히. 그죠? 과도한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죠. 반사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은 1. 궁박 답답하다. 경제적 원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모두 포함한다. 뭐 다 아시는 지문들이고 2번 불공정 규정은 부담 없는 징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요거 잘 봐야 되죠. 그죠?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거래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담이 없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일방적인 거니까 이거는 불공정할 게 없죠. 그냥 막 무조건 줘버리는데. 그 다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자, 아니고 두 가지 구별하죠. 치유하고 전환이죠. 추인하고 전환이죠. 죄송합니다. 그 치유라는 건 다른 데 나오는 거고. 자, 추인, 전환 이런 게 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는 나중에 인정할 수도 없고 적법한 행위로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거래 행위는 폭리행위죠. 폭리행위. 그죠? 10배의 수익을 얻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면 그래 원래대로 한 2배만 받을게 라고 바꾸는 것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둘 다 추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그대로 유효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행위로 바꿨을 때는 가능하다. 근데 103조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행위로 바꿀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 이건 우리가 암기하는 거니까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한 상황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본 맞네요. 그죠? 궁본 경무대.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본대상 하죠. 본대상. 본인이 대리권을 맡기고 대리인을 합니다.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리입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된 거죠. 본대상. 이때 즉 답답하다. 그런 상황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궁본. 그러나 경박, 무경험 이런 것들은 행위를 하는 사람 기준인 거죠. 행위하는 사람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궁본 경무대 그러죠. 궁본 경무대. 이거 꼭 암기할 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난이도 하급은 누구나 다 맞추기 때문에 난이도 중급인 것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상급인 것은 그냥 뭐
앞글자로 암기해서 맞추면 좋고 아님 말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실 것 뜻입니다.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죠? 체결 당시 이런 것들. 그다음 그래서 확정 여부는 나중에 뭐 이행할 때 확정되지만, 그죠? 가능성은 체결 시, 그리고 불공정 부분이 체결 시, 거의 다 체결 시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확정성 그런 것들만 나중에 그 이행기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다음 4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겉과 속이 다르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다르다. 맞죠? 이건 일방적으로 표시한 거고, 이거는 짜고 친 거고, 그런 차이를 하는 거고. 2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우리가 늘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없다. 몰랐다는 것은 선이죠? 자,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표시된 대로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알. 그럼 알았다는 건 악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선이거든. 선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그걸 유과실. 그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될 수 없다, 틀린 거죠. 이렇게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지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좀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한번 잘 정하시면은 기본적인 문장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팔겠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팔겠다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다. 그럴 때 요 매매 계약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비진위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 이게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다. 즉 이거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악올 유과실입니다. 악올 유. 그래서 악뮤 그랬죠. 악뮤. 악동뮤지션 악유 하죠. 악유. 올이고. 자, 그래서 악일 때 무효가 되고 선일 때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렇다면 결국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일 때. 그때만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악이거나 유과실이거나 그럴 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 표준을 한다? 맞죠? 표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본대상 했을 때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죠? 자, 본인은 매도할 의사가 있어. 근데 대리인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비진위 표시인지 아닌지는 행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보통 대리 행위의 경우에는 아까 궁본,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99%다 이겁니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 기준. 매도인 기준으로 한다. 보통은 다 그렇죠. 90%는.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진위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를 말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선비가 참 비통하죠. 선비통 착사 했죠. 선비통, 비통은 무효인 경우고 착사는 취소일 경우고, 무효와 취소지만 모두 다 선의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비통 착사입니다. 그래서 즉 매매를 체결했는데 매도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무효였다. 무효인 것은 악의 또는 유과실일 때. 그렇다면 이게 무효니까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니까 이 사람한테 넘겨받아봐야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병이 등기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죠. 그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요 병이 선이라고 하면 요 매매 계약은 유효인 것으로 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금 세탁하듯이 무권리를 세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선비통 착사이다. 그 뜻입니다. 자, 다음 착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자, 표의자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단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외 또 예외가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 중요한 문장이죠. 별표해 두시고. 자,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착각했다. A 책인 줄 알았는데 B 책을 산 거죠. 그럼 취소하면 되지.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백에 중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근데 상대방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놈인 거지. 아, 저놈이 착각했구나. 아싸! 그러면서 알고 이용한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다시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취소한 것은 착오한 쪽에서 취소하는 거니까 취소한다 안 한다는 모두 다 갑의 거죠.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걸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갑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없으니까. 단 알고 이용할 때는 가능하다. 이 3단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다. 그건 뭐죠? 판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지. 매매를 했는데 얘가 매도인이죠. 매수인이 착오네? 담보 책임은 여기가 지는 거고 착오는 여기서 한 거고 그럼 착오를 이루 취소하는 것은 이쪽인 거고 담보 책임은 지금 얘가 지는 거죠. 그러면 을이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느냐 착오로 취소를 하느냐 그럼 을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각각 별개의 제도니까. 그래서 매수인 착오로 이러한 취소가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을이 착오했으니까 착오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디귿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까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린 거였죠? 그럼 디귿이 맞고 했을 때 자 봅시다. 기억 일단 옳은 것을 고르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럼 4번으로 제끼고 그 다음 니은은 틀린 거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럼 1번 제끼고 그러면 2번, 3번 중에 하나죠. 그럼 벌써 확률이 50% 줄어드는 거지. 20%에서 50%로 확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럼 기억, 디귿, 기억, 리을 중에서 자 디귿이 맞으니까 디귿을 하면 정답은 2번인가요? 예, 2번이네요. 그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테크닉을 잘 사용하시라고. 자, 리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뭐, 너 나중에 착각했다 딴소리 하지 마라? 도장 찍어 이런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약은 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틀린 거니까 리얼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항상 중간에서 답이 다 골라지면 굳이 끝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건 아시죠? 뭐 다들 테크닉을 알고 있는데 이게 오지선다고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으로 쭉 찍는 경우가 있죠. 재수가 좋게 1번이 제일 답이 많았다. 그냥 60을 넘는 수가 있어. 그럴까 봐서 이걸 40개를 갖다가 5로 나눠가지고 5, 8, 40, 8개씩이죠. 1번이 답이 다 8개씩입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 가끔 7개고 9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재수가 좋으면 이걸 딱 찍으면 많이 나는데 보통 이제 한 번호만 찍으면 최소한 8개를 맞게 돼 있다. 근데 답을 맞추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비는 번호가 있죠. 그걸 일자로 쭉 찍으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너댓 문제로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원리인데. 자,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아시겠죠? 답이 어느 게 될지 모릅니다. 괜히 이거 하면서도 3번이 몇 개 나왔고 1번이 몇 개 나왔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냥 답을 막 해놓은 거 이렇게. 아시겠죠? 자, 다음 46번 의사표시 틀린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도달하는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내 말을 알아들어야 구속하지. 2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도달 안 했지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사망하거나 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3번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니고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이 안 됩니다. 갖다 주기만 하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람이 사인을 받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우편은 모를까 보통우편은 안 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거의 뭐 단골 메뉴 나오는 거니까 뭐 2번, 3번 항상 단골 메뉴죠. 별표 드시고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소법상 공시송달, 공적으로 보여주는 송달 방식이죠. 그러니까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게시판에다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단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실 없이. 조금 치사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과실이 있을 때 요거를 조심하시라고. 과실 없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렇게까지 비비꼬진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 5번 진위 안의 요소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맞죠?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맞죠? 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인 것이고. 그 다음 47번이 케이스 문제인데 갑은 자신이 항상 뭐라고 그랬죠? 누구 땅이야? 누구 집이야? 했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 갑이 집이네요.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고 그러니까 갑의 건데 을한테 수리했네. 보통 우리 시험에서 한 80%는 땅 주인이 갑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갑인 거지. 근데 가끔 땅 주인이 을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져.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고. 자,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이 상대방이지. 본대상이죠. 본대상 이렇게 되죠.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아까 했던 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아까는 이걸 물어본 거고. 궁박. 지금은 경솔무경을 물어본 거고. 그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지? 그죠? 경솔무경험은 바로 대리인 기준입니다. 요거. 약간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아까랑 봤던 것 같은데? 본 게 아니라 아까는 이걸 물어본 거고 지금 이걸 물어본 거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맞죠? 그 다음. 을은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널 믿었는데 배신 때리는 거죠. 얘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A를 시켜서 대리인을 하게 한 거야. 이런 배신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데 그 딴 데로 넘겨버렸다.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복 대리는 함부로 선임할 수는 없고 승부가 필요할 때죠. 이거는 꼭 복대를 시켜야 되겠다. 승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승낙이 없더라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승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배신행위니까.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승낙이 없더라도 이게 OR이니까 승낙이 없더라도 2번만 갖추어져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자동으로 된 거니까 복 대리인을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 문장이고 요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핵기총이나 그럴 때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참 핵기총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기출문제 시간에 이건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강의하신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정리를 잘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얘가 지급한 거죠.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면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갑한테 얘가 전달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대금 지급하지 않고 얘가 전달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병의 대금 지급이 소멸한다. 맞죠? 그러라고 대리하라는 거야. 얘는 지금 아직 12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러니까 대리인이 다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대리인이 돈을 받았다면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 그 말은 돈을 받아와라. 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냥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닌 거지. 체결하라. 에는 체결을 위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해제까지는 안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을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갑은 얘가 본인이 이제 와서 걔 미성년자다 그러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죠? 별표. 중요하죠. 그래서 미성년자
대리인의 자격은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이미 되어 있다가 갑자기 미성년자로 바뀔 수는 없고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있죠.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이 성년 후견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받은 사람한테 맡길 수는 있지만 대리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성년 후견 받게 되면 그때는 소멸사유죠. 대리권의 소멸사유. 그러니까 처음에 맡길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고 이미 그죠? 나중에 대리권 소멸사유는 될지언정 미성년자가 갑자기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나이가 갑자기 어려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다. 요거. 그다음 5번 대리권이 수여된 이후 을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그러니까 수여된 다음에 성년 후견이죠. 그럼 대리권을 소멸한다. 맞죠? 중요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이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사, 본인의 사망, 그 다음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파상 선고해서 대사성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이지 약간 어리숙한 거 한정 후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요 종요 별표. 그래서 대리인 자체는 뭐 제한 능력자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대리인 되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럴 때는 대리권을 소멸할 수 있다. 그다음 48번 대리인 틀린 것은 이미 대리인이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된다고 했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 책임이 있다. 맞죠? 임승부선 그랬죠. 이미 대리인은 승부를 볼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단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랬죠? 본대상 할 때. 자,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은 승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럴 때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상이 책임을 지는 거지. 이거는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승부를 보고 싶을 때 그랬죠. 그 다음, 만약에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합니다. 나 이 사람을 꼭 복대리인 선임해줘. 아, 이 사람 이상한데? 라고 대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지명한 거야. 얘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책임이 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상한 짓 한다는 걸 알면서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또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 그래서 통해. 그죠? 통해, 지통해 했죠. 지명했을 때는 통해하지 않았을 때 통해 책임이죠. 통해 책임. 선임감독사 책임이 아니라 통해 책임. 승부선, 지통해. 그랬죠. 승부선, 지통해. 예? 그걸 잘 기억하시고 별표.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으나 맞죠?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법무부선 그랬죠.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 그때는 선임감독상이 책임을 지죠. 지금 법무부에선 무슨 일이 나고 있죠? 법무부에선 아니고 법무부선 아시겠죠?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진다. 법무부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법정 대리는 부득이할 때 부득이하지 않아도 선임은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시고 임의 대리는 부득이할 때 선임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는 그냥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만 선임감독상 책임이라고. 요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3번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 당연한 거고 엄이니까.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거 누가 사기쳤다? 얘가 사기친 거죠. 대리인이. 본인이 그 금항행위를 알지 못했다. 그때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은 원래 제3자가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선의무과실이죠. 하더라도 대리인이 기망한 것은 본인이 기망한 것과 같이 봅니다. 제3자 사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무과실이어도 취소가 된다. 그 뜻입니다. 원래 제3자 사기는 이게 제3자라고 하면 악의 또는 유과실일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곧 본인이 사기친 걸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의무과실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죠. 중요한 거고 별표.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므로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아니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즉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 된 거죠. 대리인 대리 복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임은 대리인 명의로 선임하지만 그 현명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현명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그다음 사세권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즉 수권하지 않았는데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의 토지란 그랬네. 땅 매매 계약을 병가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즉 무권 대리임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갑에 대하여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철선 그랬죠.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됩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은 선악을 불문하지만 그래서 최고는 선악불문이고 철회는 선의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악일 때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은 맞죠. 별표 드시고 그다음 2번 을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자, 갑은 추인을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했죠. 추인은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추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동의가 있으면 그냥 뭐 추인한 걸로 봐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동의가 없으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맞죠?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없으면 무효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그때 체결한 매매계약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해서 표시한 경우에 갑이 표시한 거죠.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얘한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뭘 했는지 내가 알 게 뭐냐고.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병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중요하죠? 별표. 그래서 을한테 추인하더라도 이쪽 이야기니까 병은 잘 모르지. 병이 선이라면 병한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추인했다고 우길 수는 없죠. 그럼 언제든지 최고하 그 추인이 없는 걸로 보고 최고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을이 책임을 진다. 얘가 다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고 중요하죠. 요 사람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죠? 무권 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겁니다. 추인받지 못하는 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 50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으면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면 유효인 게 원칙이죠. 다만 적극 가담하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은 니은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갑이 매매하고 제1매수인 또 매매했다. 같은 토지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건 일단 유효입니다. 이중매매는 유효인 게 원칙입니다. 다만 네모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병이 꼬셔가지고 야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얻어줄게 이러면서 살짝 꼬셨을 때 그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